건강한 잇몸, 그러니까 치주염이나 치은염 이런 게 없는 잇몸의 겉모습을 한번 보면요, 여러분도 거울이 있으시면 한번 내 잇몸을 살펴보세요. 여기 겉모습이요, 약간 귤 껍질 같은 느낌이 나요. 그리고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치아랑 치아 사이에 이 공간 있죠? 요런 데가 딱 붙어 있어요. 잇몸 주변에도 색깔에 어떤 변함이 없이 분홍색 색깔이 이렇게 변함없이 딱 붙어 있다는 거죠. 또 다른 케이스 볼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요, 이렇게 귤 껍질 같은 느낌이 나면서 치아랑 치아 사이에 얘가 붕 떠 있지 않고 딱 붙어 있죠. 이런 경우에는 건강하구나, 잇몸에 어떤 염증이나 이런 게 아무것도 없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양치할 때도 이런 경우엔 피가 안 나세요. 근데 이제 이 치석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잇몸이 이렇게 붓기 시작하고 양치를 했을 때 피가 나기도 하는데요, 이걸 바로 치은염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치아에서 양치할 때마다 피가 나요 라고 오시는 경우에는 이렇게 치석이 있어서 치석으로 인해서 잇몸에 염증이 생겼구나. 치석은 이제 100% 세균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잇몸이 붓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렇게 피가 나는 게 몸에서 이제 경고를 하는 거죠. 여기 치석 있으니까 얼른 제거해 라고 이제 저희 사람한테 주는 경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거 있죠. 만약에 칫솔을 잘못해가지고 탁 찔러가지고 피가 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는 뭐 외상으로 인해서 이제 피가 나는 거지만, 일반적인 양치를 했는데 평상시처럼 했는데 피가 난다 이럴 때는 치과에 오셔야 된다는 거죠. 자, 스케일링을 치료 과정을 보시면요, 보통 치과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진행을 하죠. 먼저 뭐 엑스레이가 필요하면 찍고 나서 진료실에 앉아서 이제 진단을 하게 되는데, 이때 원장님이 스케일링을 하라고 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치과 의사 선생님들이 거의 다 진행을 하시고, 마지막에 체크하시는 분도 있고 그냥 이제 돌려보내신 치과도 있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의 치과를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환자가 오시면 이렇게 스케일링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요 로우 스피드 요 앵글로 표면을 부드럽게 해드린 다음에 주의사항이나 양치하는 교육을 시켜드리고 이렇게 마무리를 해요. 요 TBI를 바로 양치질 교육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TBI 외워두시면 됩니다. 평균적으로는 20분에서 30분 정도 걸리고요. 내원 횟수는 그냥 1회면 일반적으로는 끝나요. 조금 치석이 많거나 이런 경우에는 다음에 또 오셔야 되는 경우가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1회면 끝난다. 그리고 건강보험은 만 19세 이상이면 어른들은 보통 1년에 1회 적용이 돼서 부담 없이 치료를 받으실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알아야 두셔야 될 게, 스케일링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조금 전처럼 연 1회만 받는 경우는 뭐 건강한 잇몸, 그러니까 치석이 별로 없어서 이 정도만 이제 받으면 되는 경우에는 이제 치석 제거를 연 1회로 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CC라는 게 나오는데요, 앞으로 차트 보시면 이 CC라는 게 상당히 많이 나와요. 요거는 치프 컴플레인이라 그래서 환자가 치과에 와서 얘기하는 내용을 말해요. 환자가 말하는 그대로 적는 거예요. 양치할 때 피가 나요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치석이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니까 전반적인 치은염 상태래요. 그래서 치석 제거가 필요하대요. 요 DX 같은 경우는 원장님의 진단을 이야기해요. DX. 네, 그 다음에 아래 보시면 TX 플랜이라고 있어요. TX 플랜. TX 플랜은 뭐냐면 트리트먼트 플랜이라고 해서 치료를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전악 치석 제거를 하고 TBI, 투스 브러싱 인스트럭션, 이 칫솔질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고요. TX는 뭐냐면은 실제로 진료를 한 내역이에요. 그래서 전악 치석 제거 시행을 했고 연 1회 보험 적용을 했다, 그리고 TBI 시행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여기 또 밑에 보면 상태가 적혀져 있는데요, 전반적인 스웰링이 있어요. 스웰링이 뭐냐면요, 부었다. 블리딩은 뭐냐면요, 피가 난다. 레드니스는 빨갛게 변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만성 치은염으로 이렇게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치은염이라고 해서 무조건 바로 이렇게 어떤 잇몸 치료를 받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이제 경미한 경우에는 그냥 치석 제거만 해도 괜찮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치주 치료를 위한 치석 제거예요. 이건 뭐냐면 잇몸 치료로 갈 때 바로 잇몸 치료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전처치로 스케일링을 통해서 큰 치석들, 그러니까 연상 치석 위주로 많이 제거를 해놔요. 그리고 나면은 잇몸 좀 붓기가 가라앉거든요. 그때 치주 치료를 또 추가적으로 내원하셔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케일링은 그냥 일반 스케일링이 아니라 치주 치료를 위한 전처치 스케일링이다. 자, CC는 잇몸이 부었어요 라고 환자가 내원을 했죠. 그리고 원장님 진단은 전반적인 치주염 상태, 치석 제거 및 잇몸 치료 필요 이렇게 써주셨어요. 그래서 TX 플랜 치료 계획은 치주 치료를 위한 전악 치석 제거가 필요하다. 그리고 상하악, 구치부, 어금니 쪽에 치주 소파술이 필요하다. 이렇게 TX 플랜을 잡아주셨고, 이날은 첫날이니까 TX를 치석 제거랑 TBI 이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이분도 마찬가지로 붓고 피나고 빨갛게 되었고 만성 치은염이다 이렇게 진단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넥스트 같은 경우에는 다음번에 뭐 할지 이렇게 적어주신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보통 차팅은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이날에는 어차피 또 오셔서 치석 제거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연하까지 다 하는 게 아니라 연상 치석 위주로 제거를 하게 됩니다. 자, 스케일링을 상담하실 때는 좀 잇몸이 안 좋으신 경우는 당연히 엑스레이랑 이렇게 딱 보면은 티가 나지만 일반적으로 건강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스케일링 상담할 때 이 앞니, 이 하악 전치부 여기 안쪽을 찍으면 보통 다 치석이 좀 있으세요. 여기가 치석이 거의 대부분 잘 생기는 이유가 이 밑에 여기 혀 이쪽에 침샘이 있어요. 아까 치석은 그 세균이랑 플라그랑 침의 성분이 만나가지고 이제 딱딱하게 굳는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침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 치석이 대부분 있어요. 그래서 앞에 쪽 사진을 찍어서 이제 보여드리면서 여기에 치석이 많이 있습니다. 스케일링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시면 환자분이 이제 보통은 거의 다 진행을 하세요. 근데 그냥 이제 말로만 스케일링 하시고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 훨씬 낫죠. 그리고 치료 전 상태가 기록되어 있으니까 혹시라도 나중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또 대비할 수도 있겠죠. 저는 무조건 사진을 찍어서 보여드리라고 말씀을 드려요.